나 때는 말이야. 예, 제 자리도 없는 데 가서 자리를 버티고 앉아 있고. 그대가 가장 안 좋았으면 좋겠다. 근무 환경도 안 좋았으면 좋겠다. 비전도 없으면 좋겠다. 한 거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서사역 미래세대위원회 현자타임. 그래서 세 분의 선배님을 같이 한번 모셔봤는데요. 제가 선배님들께 꽃다발을 준비를 했죠. 꽃다발과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전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행복한 죽음 웰다인 연구소 강원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다 저희 선배 사회복지사님이신데 몇 년도부터 어떤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셨는지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사 이명묵입니다. 저는 1988년에 아동 양육시설에서 사회복사로 일을 시작했고 마지막 일터는 장애인복지관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경현입니다. 82년에 중학교 영어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95년에 그만두고 사회복지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2002년부터 현장에서 일했고요. 학교 사회복지사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되고 계약직 끝난 다음부터는 프리랜서로 쭉 지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샘교육복지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충주에 있는 한국자활연수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봉원입니다. 저는 1991년부터 태화 샘솟는 집이라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서 10여 년 일을 했고요. 2002년부터 한 2년 반 정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서 2015년까지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라는 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또 10년 정도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했고요. 충주로 옮겨와서 지금 이제 10년째 자활 분야 교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말에 퇴직할 예정이어서 퇴직을 준비하는 사회복지사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걸 조금 크게 외쳐주시고 네. 그 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라떼 이야기를 한 가지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가 2004년인데 저희 컴퓨터가 모니터가 이만했어요. 네. 그래서 책상에 반이 모니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직원들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옛날에는 PPT 같은 게 별로 없어갖고 프로그램 진행할 때 전지에다가 매직으로 써갖고 걸어서 했다 이러면 또 깜짝 놀랬거든요. 차트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류, 나 때는 뭐 컴퓨터가 복지관 전체의 하나였다. 기안을 손으로 썼다. 그리고 나 때는 오토바이 타고 도시락 배달 다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새 사회복지사분들은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다는 걸 신기하더라고요. 내부 기안에 사진 인화해가지고 붙였다. 네. 그러면은 깜짝 놀래더라고요.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으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돼요? 네. 혹시 더 심한 거 있나요? 아니, 너무 이게 젊은 사람들이 좀 듣기 싫어하는 말을 꼰대 얘기, 옛날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하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저희가 재미있게 할 거여서요. 좀 심한 얘기 해주셔도 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펜으로 직접 사업계획서 쓰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 사업계획서 결과 보고서 이거 쓰려면 정말 손이 아팠고요. 글씨를 잘 쓰면 이쁘게 쓰면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화이트 수정에 네. 그걸로 잘 그림을 그려야지 이렇게 잘 정리가 됐던 기억이 나네요. 네. 우리 때는 차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굉장히 적었고요. 그리고 차를 운전을 잘하면 그것도 역시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만 늘 이제 승합차를 몰고 나가야 되고 이렇게 차로 지원하는 일이 많았던,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잘하는 직원들도 좀 많지 않았고 뭐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우선 제가 학교 사회복지사를 처음 들어갔을 때
시범 서울특별시 교육청 시범 사업이었는데 10개월만 월급을 주고 채용을 하고 2개월은 해고를 했습니다. 12개월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10개월은 월급 받고 열심히 일하고 2달은 참이슬로 저의 눈을 맑게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가정방문하고 그랬고요. 그런데도 그때 저희 학교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나 임원들이 퇴근 후에도 아니면 주말 일요일 가릴 것 없이 모여서 공부하고 일하고 공유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사업비가 1년에 그때 뭐 50만 원인가 뭐 그 정도밖에 없어서 네. 학생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선생님들이나 마을에 다니면서 재활용품센터에서 얻어오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기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여기저기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하면서 다 예산으로 하니까 수고는 덜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나 우리가 그런 네트워킹하는 참 역량을 좀 상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고 하나는 좀 아픈 기억도 났어요. 네. 제가 학교사회복지사 협회장을 하면서 이제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하는 연구 시범 사업을 전국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걸 좀 계속해 보려고 되게 했었거든요. 저도 전직 교사잖아요. 교육부 장관 표창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교육부에 갔는데 그때 이걸 담당했던 높은 분이 저를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교사도 아니면서. 그래가지고 옆에 직원들이 있는 데서 제가 눈물을 씹으면서 그 수모를 받기도 하고 지금 학교마다 위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처음 위 프로젝트를 출범할 때 위센터에 상담사와 임상심리사와 사회복지사 3인이 있어야 된다. 사이콜로지스트, 카운셀러, 소셜워커. 그래서 제가 소셜워커를 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진행 과정에서 스멀스멀 사회복지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정보를 입수하면 연수 장소에 제 자리도 없는 데 가서 자리를 버티고 앉아 있고 심지어 태안반도에서 무슨 워크숍을 할 때는 무작정 갔어요. 그래서 방배정도 없는데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위센터에 사회복지사 자리를 만들고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위센터 사회복지사를 위한 매뉴얼 개발도 하도록 하고 애써서 자리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 부르고 그 사회복지사들이 하여튼 일하기 힘든 여건이 되고 그래서 예, 죄송하고 아쉽고 그런 추억들이 또 떠올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옛날에 토요일 근무했었잖아요. 수당 이런 거 없죠? 네. 특별 수당 이런 거. 야근 수당 없이 없죠. 일했던 거. 네. 그 라떼 얘기하기가 조금 이제 좀 그런 게 그 예전 돌이켜 보면 좀 어려운 시절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사회복지 시설이다 하더라도 다 냉난방이 되잖아요. 냉난방까지 갔어요. 냉난방까지. 저도 사무실에 물 남겨놓고 퇴근했다 이튿날 보면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도 했어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진작에 드셨구나. 시대를 앞서갔어. 그게 이제 겨울에 사무실에 조개탄을 뗐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앞에 그냥 그 사무실 앞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바켓스에다가 찬물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고 너무 더우니까 하루에 한두 번 찬물 뒤집어 쓰고 여름을 지냈던 그런 시절인데 그 사실 뭐 그게 얘기할 건덕지가 되나 몰라서 내가 좀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아동양육시설 쉬운 말로 하면 고아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절 이제 고아원 생각하면 좀 지금도 마음이 아프죠. 아동복지시설이에요. 당연히 사회복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회복사 티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인데도 사회복지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1-20%밖에 안 됐어요. 그럼 1-20%는 뭐냐? 그거는 이제 법인에서 자부담해가지고 배치를 했던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정부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정부. 국가에서 양곡 관리를 하는데 골동품이 많이 나오네요 오늘. 통일벼를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1년 차가 된 거는 정부 비축미로 두고 2년 차 된 거는 군부대로 갑니다. 3년 차가 된 거는 교도소로 갑니다. 4년 차 된 것이 이제 사회복지 시설로 와요. 5년 차가 된 거는 동물 사료로 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동물 사료로 쓰기 직전에 정부미를 먹고서 살았던 또 그 정부미가 그 정도 되면 상당히 이제 밥에 쌀에 끈기도 없고 먹고 나면 배가 씻겨지고 그걸 먹으면서 힘들어했던 줄. 누가 들으면 한 60년대 이야기가 알겠어요. 네. 저 또 생각난 거 있어요. 네. 그 이제 연말 연초에 계속 프로포절 새로 쓰고 보고서 써야 되니까 일하다 보면 9시 10시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다 퇴근하고 어느 날 보니까 셔터 다 내려 있는 거예요. 새콤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런 복지사들이 가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가 한 분은 주무셨거든요. 숙직하는 이제 외부인이 계셔. 그분한테 막 연락을 했더니 학교에 어딘가는 새콤이 안 되는 창문이 하나 있어. 그래서 글로 타고 넘어서 내리기도 하고요. 선생님들 전부 떡 돌리고 음료수 돌릴 때 저한테만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왔어요? 저는 없는 존재인 거죠. 방이 또 따로 교실에 따로 있어서. 네, 그리고 지금도 학교의 교직원 이렇게 홈페이지에 보면 교원과 직원 이름이 다 있는데 복지사는 거기에 올라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럼 제가 막 알리거든요. 그런 서러운 기억들이 지금 이제 또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저희에게 투쟁할 수 있는 땔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 이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제 그런 인증 사회복지사의 날 인증 이벤트를 했었는데 나 때는 첫 월급이 얼마였다. 네. 기억 나시나요 혹시 선배님들? 94만 원. 94만 원. 2002년? 2002년에 94만 원. 우리 또 원장님께서 나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데 91년에 한 50만 원 정도 받았던 50만 원 정도. 네. 저는 88년에 첫 월급이 물론 고원이니까 좀 어려웠겠죠. 15만 원 받았어요. 15만 원. 그러면 그 15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살림이 되셨었나요? 충분한 돈이 그 당시 물가를 모르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네. 10만 원 갖고도 살고 5만 원 갖고도 살고 좀 없이 어렸을 때 없이 살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에 잘 적응이 돼요. 확실히 사회복지사나 특히 이런 아동 보호시설이 보수가 낮은 것 같네요. 저는 교사 때 20에서 25만 원 받은 것 같거든요. 82년도지만 그래서 그걸로도 먹고 살기 풍족했어요. 수당도 있고 보너스도 있고 그래서 교사였을 때. 네.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제가 갑자기 인간 레벨이 좀 다운된 느낌이 드는 거야. 저는 2000 원장님 좀 충분하셨었나요? 그 당시 금액이? 우리 집에서는 월급 받아오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회복지사 한다니까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는데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데 월급을 주냐고 그래서 다행히 뭐 크게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써버렸지. 저는 첫 월급 받고 나서 집에서 회사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복지관 그만두라고. 왜 그랬냐면 제가 대학생 때 알바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 때 번 돈보다 월급이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너 직원이라며 왜 돈을 이렇게 받아와라고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네, 저 한 6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2004년 그러니까 6월 달에 수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6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그 전에 제가 아르바이트 뭐 가외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한번 찾아는 봐야 될까요? 저도 지금 이것저것 합쳐서 평균 하니까 한 50만 원이었고 또 태화가 그때 당시에는 다른 법인들에 비해서 급여가 그래도 그때는 제일 많이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그런데 그래도 뭐 친구들 기업에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뭐 공무원 됐든 직원들 친구들 때문에 20대에서 50대 사회복지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조금 해봤어요.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이 행복했었는지. 사실 후회보다는